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절차 진행 중 발생한 양도소득 취급에 대한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결론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채무자 중에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매로 해서 이제 20억 정도의 낙찰이 돼서 세입자 4억 주고 16억은 이제 14억인가 정도는 관제인한테 들어왔어요.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양도소득세, 경매가 끝났으니까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원도 교육시키고 할 겸 이 논문을 알려줬습니다. 일단은 경매가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를 살펴봐라. 강제경매면 파산 절차로 인한 매각, 왜냐면 강제경매 진행 중에 파산이 들어와서 중단이 됐다가 관제인이 속행을 해서 강제경매로 종결된 겁니다. 그러면 파산재단, 파산 절차에 의한 매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서 면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세입니다. 그런데 별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파산 절차 외에서 임의경매를 통해서 매각이 됐으면 그거는 파산 절차를 통한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별채권으로 인한 매각이죠. 법상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서 파산 절차로 인한 매각이 아니라 별채권자인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에 면세가 안 되고 비면세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뭐 비슷한 경매인데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나 법상 몇 가지 좀 차이점은 있지만 채무자가 받아들이는 경제적 실질은 똑같죠. 경매로 일단 매각이 됐고 내 빚을 청산을 했다. 근데 강제경매는 비면세, 임의경매는 비면세. 그래서 이제 그 불합리한 점을 비판한 논문입니다. 이게 실무상 차이. 그래서 입법론으로 이수 변호사님은 별채권자인 임의경매 신청도 면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해석론이 있지만 아직은 통설은 강제경매나 파산 절차에 의한 임의매각은 면세, 임의경매는 비면세. 따라서 일본처럼 일본은 전부 면세입니다.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파산 임의매각이든 하여튼 파산에 걸쳐 있으면 전부 면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명확치 않아서 결국 입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특히 근저당권 임의경매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아주 벼락을 맞죠. 세금 벼락을. 망해서 면책을 받아도 양도소득세가 폭탄으로 날아오니까 뭔가 의욕이 없죠. 왜냐하면 이 아파트라는 게 최근에 부동산이 워낙 많이 올라서 양도 차익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입법 청원, 아니 입법 운동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